아침 6시 금문교 게이트가 열렸고 사람들은 하나둘 금문교 위를 걸으며 금문교의 장엄함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꽤나 많이 끼어있는 금문교는 신비로운 느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UC 버클리 대학생 시드니 웨스트는 금문교 근처에 도착해 다리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녀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을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보낸 시드니는 부모님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해 성장합니다. 그녀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로 어린 시절 그림이나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면 1시간 동안 집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드니는 학창시절 두각을 나타내며 모든 면에서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 피아노를 치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스포츠도 잘해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시드니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동생을 자식처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낸 시드니는 고3이 되었고 여러 군데 입학원서를 낸 결과 UC 버클리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중학교 3학년까지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자란 곳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9월 달에 버클리로 입학한 시드니는 대학 생활을 만끽하며 한 학기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가 번지면서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에 큰 꿈이 있었던 시드니는 기숙사에 갇힌 채 생활하는 것에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다 한두 명씩 기숙사를 떠나 본가로 돌아가기 시작해 기숙사마저 썰렁해지자 시드니는 부모님께 전화해 우울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기숙사에 묶여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던 그녀는 기숙사를 나오기로 결정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집으로 가는 대신 예전 친구들이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하루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보기로 결정하고 예약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중학교까지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살았던 시드니는 도시를 잘 알고 있어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 샌디에고로 출장 오신 아버지와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방문했는지 또 내일은 어디를 갈지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노스캐롤라이나 본가로 돌아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주저하는 시드니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이야기하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그녀는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각은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을 맞이한 시드니의 어머니는 시드니 동생을 학교에 내려주고 집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시드니가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드니의 아버지는 샌디에고에서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여행 중인 딸아이가 걱정되어 침대에서 시드니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 앱을 켰는데 그녀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바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문자를 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드니의 아버지 제이는 아내 킴벌리에게 전화해
시드니와 전화통화했는지 확인했지만 kimberly 역시 그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시드니가 힐튼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로 호텔에 전화를 걸어 딸아이 방으로 연결해 달라고 했지만 직원은 그녀가 이미 체크아웃한 상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드니의 엄마 kimberly는 집안을 초조하게 걸어다니다가 그녀의 아이패드에 시드니 이메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이메일에 특별한 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시드니의 마지막 이메일은 아침 6시 호텔 쪽으로 우버를 불러 금문교에서 내린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시드니는 아침 6시 30분 금문교 근처에서 내렸다는 마지막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너무 이른 시각 금문교로 간 것이 좀 이상했지만 시드니는 금문교를 매우 좋아했고 아마도 아침에 조깅 코스로 금문교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버지 제이에게 알렸고 아버지 제이는 그의 동생 롭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생 롭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시드니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당장 샌프란시스코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샌디에고에서 샌프란시스코는 2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점심시간 무렵 아버지 제이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 동생 롭을 만나 금문교로 향했습니다. 시드니의 아버지와 삼촌은 금문교 근처를 계속 뒤지며 시드니를 찾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시드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혹시 리브모와 친구네 집으로 돌아갔는지 연락했지만 그녀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행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날 저녁 샌프란시스코 경찰서로 찾아가 실종 신고를 접수시켰습니다. 시드니의 아버지는 계속 샌프란시스코에 머물 수 없어 본가로 돌아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종 3일 뒤 샌프란시스코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금문교 다리 근처 숯불 속에서 시드니의 백팩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금문교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카메라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문교 보안 카메라는 다리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사람들의 식별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니 실종 일주일 뒤 그녀와 비슷한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을 부모님은 받게 됩니다. 그날은 안개가 굉장히 많이 낀 날이었는데 시드니와 흡사한 여자아이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다시 돌아오거나 반대쪽 다리로 빠져나간 모습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녀가 다리 위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했지만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의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 따졌습니다. 시드니는 몇 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호전되어 약물도 줄인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시드니를 지지하고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전화통화하며 고민이 있으면 같이 상의했고 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드니가 실종되고 부모님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2달 전 7월 애쉬빌에 있는 호수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호수에는 배를 묶어 놓을 수 있는 작은 집이 있었는데 시드니가 지붕 위로 올라가 호수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배가 놓여 있는 곳은 시멘트로 바닥을 깔아 배를 잘 빼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시드니는 머리를 시멘트에 박으면서 겨우 일어섰는데 입술에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고 했지만 금방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시드니는 계속 컨디션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뇌진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녀는 금방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우울해했으며 감정 기복이 심해져 가족들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느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계속 치료했고 그녀는 괜찮아져 가족들은 곧 이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드니가 사라지자 부모님은 이 일이 실종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찰에게 이른 아침 금문교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딸아이는 예쁘고 키가 큰 금발머리 아이였기 때문에 이른 아침 혼자 있던 그녀는 범행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초조하게 경찰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경찰이 드디어 시드니가 찍혀 있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부모님은 급하게 영상을 확인했고 시드니가 맞았습니다. 딸아이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금문교 남쪽에서 북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안개가 매우 심하게 껴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영상은 굉장히 짧았는데 영상에서 나타났다 금방 영상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몇 분이 안 돼 그녀는 다시 돌아왔고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얼마 뒤 다시 나타났을 때는 백팩을 메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때 시드니는 백팩을 금문교 입구 풀숲에 숨겨두고 나온 듯 보였습니다. 이때 시각은 아침 6시 36분이었습니다. 영상에 다시 나타났을 때 시드니는 학교에서 배운 조깅 포즈로 뛰어서 금문교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조깅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금문교 중간에 위치한 보안 카메라에는 시드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영상을 돌려봐도 이 모습이 시드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드니는 금문교 위에서 깜짝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일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차는 벌써부터 막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드니의 아버지는 만약 그녀가 나쁜 선택을 했다면 누군가 봤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차량이 줄지어 막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나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들 중에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문교는 난간을 넘어 철제 구조물 위에 서야지만 뛰어내릴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시드니가 사라진 지 2주가 넘었지만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 없자 부모님은 32년 경력의 탐정 스캇을 고용했습니다. 스캇과 함께 전단지를 샌프란시스코 전체에 붙였고 스캇은 실종 하루 전부터 시드니의 동선을 천천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하루 전 그녀는 오후에 힐튼 호텔에 체크인하고 다음날 아침 6시에 호텔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우버를 타고 금문교 근처에 내렸고 금문교 보안 카메라에 3번 찍힌 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스캇은 우선 호텔을 방문해 도어맨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2주가 지난 후였지만 도어맨은 시드니를 금방 기억해냈고 그녀가 우버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어맨은 그녀가 아주 아름답고 키가 컸으며 자신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 어떠한 특이점도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스캇은 우버택시 기사 정보를 경찰서를 통해 알아내려 했지만 개인정보법에 따라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우버 기사를 소환해 인터뷰를 했으며 우버 기사에 따르면 평범한 여대생으로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해양경찰을 찾아가 금문교 밑 바다에서 발견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실종일로부터 어떤 수상한 점이나 물 위로 떠다니는 어떠한 것도 발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금문교 해양경찰은 사람이 떨어지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5분 안에 출동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떨어진 지점에 스모크통을 떨어뜨려 해경에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보통 45분 안에 떨어진 지점에 도착해 구조에 나섭니다. 밤에는 도보 통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6시에 게이트가 오픈하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금문교 안으로 걸어 들어가 목격자가 없기는 힘들어 보인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해경은 늘 금문교 밑을 순찰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더라도 떨어진 사람을 구조하거나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스캇은 실종 시각 금문교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통체증이 시작된 것을 보안 카메라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목격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스캇은 모든 조사를 통해 시드니가 금문교에서 뛰어내렸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100% 시드니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그녀의 통장이나 핸드폰 사용 등 어떠한 생존 반응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발견된 시드니의 백팩에서는 어떠한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찾을 수 없었고 그녀의 핸드폰은 가방 안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금문교를 조깅하기 위해 백팩은 숨겨두고 핸드폰만 챙긴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스캇은 이른 시각 여자아이 혼자 금문교를 건너고 있어 납치를 당했을 가능성과 실종 2달 전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이 생겼을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문교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현상금을 걸고 시드니의 어떤 소식이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샌프란시스코에서 2시간 떨어진 산타크루즈라는 바닷가 마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여자가 있는데 시드니와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자는 사진과 함께 노숙자처럼 보였는데 키와 머리 색깔, 생김새가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판단한 가족은 당장 산타크루즈로 달려가 계속 머물며 그 여자아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아이가 바닷가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확인했지만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보로는 샌프란시스코 맥도날드 앞에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제보자는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보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판단하고 맥도날드 동네 주변을 며칠 동안 돌며 그녀를 찾았지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시드니 웨스트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에 그녀의 사진을 계속 올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